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미 FTA 3차 협상이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협상단이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처럼 우방국으로서 철강 관세 면제를 요구할 계획인 가운데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 철강 관세와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약 5천 명 늘어난 2만 8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합동 채용을 올해 67개 기관으로 확대해 경쟁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같은 분야의 기관이라도 규모에 따라 시험 일자를 다르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 투자 유치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조건은 주당 5천억 원에 모두 6,46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투자 유치를 결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조에 동의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과 LS 산전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효성법인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장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장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는 7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의 시장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 더욱더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도 함께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이죠.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엊그제였던가요? 부산 강연회 최초로 지방 강연회를 계획하셨고 저희 쪽에서 이제 공지가 나갔는데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강연 날짜가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 근데 어제였죠. 3월 15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어제 좌석은 다 마감되고요. 오늘도 보조 의자까지 다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접수를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이든 보조 의자든 예약하신 분은 오후 1시 전까지 반드시 오세요. 왜 그러냐면 그날 분명히 대기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 1시 전까지 오셔서 번호표를 받으시면 잠깐 식사도 하시고 나갔다 오셔도 되는데 1시가 넘으면 바로 대기자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입석도 못 구해서 입장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텍스트 제공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이제 서울경제TV에 접수를 하면 반드시 제가 문자로 정보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로 부산 강연회, 이렇게 지방 강연회를 이번에 이제
서울경제TV랑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이 폭발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4월 14일 저도 1박 2일 코스로 보내려고 합니다. 시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께 꼭 보답을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4일 날 얘기했죠.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정말 투자 잘하면요. 20년에서 30년 투자한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저를 10년 이상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다 그만두고 전업하고 싶다고요. 왜 그럴까요? 계속 이 방송 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저는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회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겠고요. 2018년에도 서울경제TV 또 평택촌놈 방송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그 믿음과 신뢰에 반드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들었는데 하루 만에 이 좌석이 모두 소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더욱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예약 주신 분에 한해서는 당일날이죠. 오후 1시 전까지 와주시는 게 이후 진행 상황에도 좀 유연하게 이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에 예약하신 분들은 이번 부산 강연에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자 금요일 저녁 정영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저희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앞서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된 상황 다시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여전히 비정상적 흐름의 지속, 절대 변곡점 구간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승 마감한 흐름 속에서 간밤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감과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조금 잠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비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고 절대 변곡점 구간이라고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계속해서 풀어주실까요? 네, 변곡점은 상대 변곡점과 절대 변곡점이 있습니다. 상대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하락 추세에서 어떤 작은 마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변화, 이걸 체크할 때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절대 변곡점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 치솟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무너지면 곧거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비정상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운 거, 아주 흥미로운 걸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여기서 고점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저점, 다시 반등 고점, 여기까지. 이게 딱 정상적 흐름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화수 목금. 이게 변수에 의한 상승이고요. 그 다음 이번 주 월화수 목금. 이게 왜곡에 의한 지지입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장난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석 툴을 다 돌려보면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네오박스 이제 길게 늘어뜨린 것은 변수, 가로용으로 된 거는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나 왜곡이나 결국은 비정상적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이어진 이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요 네온박스로 된 건 비정상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랐다고 무조건 좋아하고 또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이 얘기 하잖아요. 시황을 볼 때 지금 현재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정상이면 그 추세에 순응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만약에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그럼 늦더라도 잡는 게 맞고요.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일 땐 그래요. 근데 비정상일 땐 어떻게 하느냐? 계속 관찰해야 돼요. 비정상이 더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경우의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왜곡과 변수와 왜곡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비정상 구간이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는 그 추세에 편승하고요. 비정상일 때는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어요. 그 비정상이 더 지속이 되느냐, 전환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비정상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죠.
전환되면 고꾸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려올 때도 반대로 그 방향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락도 비정상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면 더 빠져요. 그런데 전환이 되면 급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지수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V자 반등이 나와요, 또. 그게 왜 그러냐? 비정상적으로 하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락과 상승에서는 계단형 내지는 이렇게 추세형으로 차분하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또 급락했다 급등하는 게 이게 다 비정상적 흐름의 결과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방송한 지가 거의 한 1년 다 돼가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평택촌놈의 노하우 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뭐냐? 평택촌놈 코스피 수정지수입니다. 저는 코스닥은 계산 안 해요. 왜? 코스닥은 너무 엉터리라서 그렇습니다. 엉터리기 때문에 계산 안 하고요. 코스피는 계산하는데 저는 항상 수정지수를 계산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평택촌놈 매니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수정지수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표면적 지표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되죠? 2493.97입니다. 2493.97. 대략 한 2494 정도 되죠. 이게 이제 평면 지수예요. 근데 수정 지수로 환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정확하게 2436포인트가 나옵니다. 물론 이건 평택촌놈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면 지수하고 얼마가 차이 나느냐? 약 57포인트 편차가 발생해요. 무슨 얘기냐? 57포인트 거품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수정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머리 아플까봐 공개는 안 하는데 어쨌든 저의 기준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뭐 제가 생각한 거 분석한 거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진짜 분석가고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현재 57포인트 거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상승 속도는 느릴 겁니다.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57포인트 거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쏟아지죠.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를 볼 때 표면 지수는 표면 지수대로 보지만 수정 지수를 항상 계산해요. 특히 언제? 변곡점에서 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굳이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변곡점에서 반드시 수정 지수를 계산하는데 오늘의 그 시향 포인트가 뭐냐? 평택촌놈의 기준으로는 수정지수가 2436포인트다. 그리고 약 57%의 거품이 있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물파생 매매 복귀해 드리겠습니다. 오스테오닉인데요. 신규주 단기 순환매로 대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제 8,900원 매수 후에 오늘 플러스 10% 9,790원에 매도했는데요.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어제 이거 보시면 아마 정말일까 아마 여러분들 의심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8,900원이 정확하게 최저가였어요. 한 호가도 안 틀립니다. 단 1호가도 안 틀려요. 근데 그러면 이게 터치만 되고 가느냐? 아니에요. 다 매수가 됐어요. 100%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한 호가의 오차도 없이 많은 분들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정확하게 9,79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죠. 여기서 플러스 10%에서 다 던졌어요. 왜 했냐? 간단해요.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나왔지만 신규주들은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차원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종목에 추천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플러스 10% 이제 매도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순환매 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신규주를 보시라 이런 측면입니다. 최근에 보호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보호예수가 1년이었는데 지금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의 물량이 보호예수에서 해제가 됩니다. 시장에서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규주는 상장 이후에 3개월 이내 그것만 보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스테오닉 말씀드렸고요. 일봉 차트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딱 맞죠? 어제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들어가면 합니다. 근데 평택촌놈 차트 이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12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일부러 제가 안 기다렸어요. 왜? 신규주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종목 같으면 제가 이 빨간색 120년 이탈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거 왜 안 기다렸냐?
이날 상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땅히 할 게 없다 그러면 코스닥 신규주, 뭐 코스피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신규주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님만의 팁을 또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코스피 수정지수는 평택촌놈 대표님이 직접 하신 부분입니다. 일단 평택촌놈 코스피 수정지수로는 현재 환산했을 때 2,436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지수 종가는 2,493.97포인트인데 57포인트가 거품이다라는 그럼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된 지표를 다시 한번 좀 환산을 해주셨고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들어갈 종목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신규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매해 보셔라라는 팁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드렸고요. 이어서 시황 분석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상황이었고 코스닥 역시나 연속적으로 7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한 주간에 좀 마무리가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주 내내가 사실은 왜곡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지수 왜곡의 비정상 흐름으로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그런 상태고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하고 추세가 연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대형주가 강세를 띄움으로써 이제 상승이 유지가 됐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만약에 오르면 천천히 오를 겁니다. 내리면 급등할 거예요. 확실한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거품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왜곡입니다. 비정상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황을 모르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낫다고. 주식 투자의 80%는 시황입니다. 절대 다수의 개인들은 시황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주식 전문가 90%는요. 예측 전혀 못합니다. 분석도 못해요. 객관적인 상황 파악도 못합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왜? 현재가 시황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린 게 뭐냐면 어쨌든 맞고 틀림을 떠나서 저는 여러분께 시황을 계속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 보셨잖아요. 지수 급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의 종목이 떨어져요. 그래서 확률 투자하는 겁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도 가는 종목이 있긴 해요. 근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쩌다가 한두 번은 맞을 수 있는데 5번, 10번, 20번 매매하다 보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황을 보느냐? 아무래도 시황이 상승 트렌드 같으면 어떻습니까? 대충 잡아도 올라갑니다. 근데 시황이 꺾이잖아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적정한 확률이 낮아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락 추세에서 비중 많고 종목수 많은 것은 마치 야구에서 머리 높이로 올라온 볼, 원바운드에 가까운 볼 휘두르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예, 그 와중에도 안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이 떨어져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또 제가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또 비유를 해드릴게요. 야구에서 홈런 타자 있잖아요. 홈런 타자. 근데 홈런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일단 체력이 돼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없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마인드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체력은 모든 스포츠맨의 기본이죠. 근데 왜 기술이 필요하냐?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장세를 소용없어요. 만약에 힘만 갖고 홈런 친다 그러면 씨름 선수나 유도 선수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홈런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맞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마인드,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준비가 된 상태로 홈런을 노려야 홈런이 나오는데 만약에 반대로 체력이 안 되거나 기술이 안 되거나 마인드가 안 된 선수가 홈런 치겠다고 막 휘두르면 어떻게 되죠? 타율만 까먹어요. 타율만 계속 떨어져요. 홈런은 고사하고 안타도 못 쳐요. 무슨 얘기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 훈련이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실전 투자를 해야지 이게 위험 관리도 되고 착실하게 수익이 쌓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급해요. 욕심만 있고 서두르기만 하고 조급증 때문에 안 돼요. 더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평택촌놈의 교육 훈련을 받으시고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정석 투자하자. 그래서 이 방송은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송을 보면 당연히 좋은데 장중 방송을 보시면 한 5배에서 7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인드 고치 다시 한번 시켜드리니까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지금 거품과 왜곡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한 주의 시장이었다라는 분석과 함께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수 왜곡의 비정상 흐름으로 거품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도 코스피와 연동하는 흐름인데요. 대형주 강세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동양철관 올라왔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 재점화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차바이오텍이 올라왔는데요. 줄기세포 규제 완화 기대에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동양철관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한국과 러시아 가스관 사업 재점화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 탄력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6.25% 상승하면서 1,1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이 동양철관인데요. 일단 대표님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최고가 1,515원 기록한 이후에 눌렸다가 오늘 다시 소폭 반등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주식 측면과 주식 외적인 측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현재 많이 올라갔다 좀 조정받았는데 지금 던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하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어요. 현재 여기에요. 지금 던지기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았는데 지금 던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이 좋은데 미보유자는 여기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빨간색 121선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해보고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식 외적인 측면 말씀드릴게요.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관 사업이 현재 그 재점화됐다 그러잖아요. 자, 경제적 측면만 보면 어떨까요? 무조건 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 워낙 단가가 싸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뭐가 걸림돌이 될까요?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는 경쟁 관계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또 서양의 그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대립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외교 문제가 반드시 껴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미국 눈치 보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가 이 가스관 사업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주식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뉴스로 또 호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급등한 흐름에서 현저한 좀 소폭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홀드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일단은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이후에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립니다. 다음 이슈는요. 차바이오텍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줄기세포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장 상승 흐름 이어간다는 이슈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최근의 흐름 참 좋은데요. 6.70% 상승한 46,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장의 탄력으로 4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이 됐는데 이전에 1월 말 정도의 주가를 보니까 42,800원대가 최고가였습니다. 대표님 계속적으로 이제 최고가 다시 한번 좀 터치를 하려는 그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줄기세포 규제 완화 기대감의 강세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수 연동하는 거예요.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좋으니까 이참에 좀 더 땡겨볼까 하고 올라가는 거지 뭐 크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규제 완화 기대감.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명확하게 뭐 어떤 확실하게 이득되는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어떤 기대감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완전히 끝난 종목은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이 구간을 보세요. 굉장히 방황했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냥 속된 말로 우리가 찌글거린다 그러죠. 왜? 콜스닥 지수가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콜스닥 지수가 최근에 좋으니까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종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지수를 거역할 만한 종목도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코스닥이 가면 아마 더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코스닥이 다시 급락하게 되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있는 분들은 이쯤에서 그냥 욕심내지 말고 던지시고요.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61선도 좀 높아요. 121선이 확실하게 이탈하면 그때 들어가고 아니면 말자는 거죠.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종목이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안 받거나 받았는데도 121선 이탈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다른 종목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만 목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분들은 던지고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 받으면 들어가고 아니면은 추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오늘 이슈는 줄기세포 규제 완화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은 일단 지수 연동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일단 앞으로 좀 불안할 수 있는 경우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챙기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사항 동양철건과 이 차바이오텍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크라운제가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롯데케미칼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크라운제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아서 저희 방송 시간 안에도 신규 상장주로 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일단 13,600원의 종가 오늘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3.42% 상승했고요. 최근에 최저가 12,900원에서 현재 구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좀 언급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작년 4월에 상장이 됐으니까 이제 1년이 좀 안 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단기 홀딩 유지하시고요. 뭐 중기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일단 최소한 단기적으로 홀딩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보유자는 신규 매수하세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작년 4월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가격이 나름대로 되게 높았습니다. 27,000원대, 뭐 8,000원대 이렇게 움직여주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이상 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계속 되는데 오늘 좀 특이한 흐름이었습니다.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아랫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가격대에서 아랫꼬리가 긴 음봉은 무시해도 돼요. 왜? 죄송합니다. 윗꼬리가 긴 음봉이죠. 왜 그러냐? 계속해서 급등하다가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면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해서 이제 끝났다는 시그널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의 바닥형이거든요. 바닥형인데 이거는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다. 근데 오늘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뭔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아는 사람들은 먼저 땡긴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동안 몰려있었으니까 지금 반등 나올 때 던지자 해서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 윗꼬리 긴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하락 시그널이죠.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차피 바닥권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자는 여기서 여태까지 홀딩했다. 그러면 던질 이유가 없어요. 그럼 미보유자는 어떻게 하냐? 신규 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날 보합권 정도라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 5% 10% 추격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합권 정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한 10% 정도 손절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라운제가 좀 오랜만에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단기 홀딩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미보유자 역시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하셔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관심 종목은 롯데케미칼이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롯데케미칼 오늘의 종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에는요, 일단 좀 밀리는 흐름이죠. 3.30% 빠진 42만 5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고가 47만 5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대표님 고점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네,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 주세요. 왜 그러냐? 지수 때문에 그래요. 지수가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약 57포인트 정도 고품이 발생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세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매수 찬스죠. 왜?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으니까
급상승 추세.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지금 검은색이 21선입니다. 딱 좋은 타이밍인데 지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수가 예를 들어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차트다. 그러면 이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지수가 좀 불안하니까 오히려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갈 땐 가더라도 놓치는 안에 있어도 지금은 관망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정석 투자는 결국 시향 투자예요. 확률 투자입니다. 지수를 보면서 지금 비중을 늘릴까 말까 또 들어갈까 말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량주 개념의 주식은 지수하고 연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전략 세워주셨고요. 미부화전 현재권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대표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저희가 상담 이후에 두 분을 추첨해서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발표될 두 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갈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438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네오디안 테크놀로지를 매수가 1,400원에 비중 25%, 평촌님의 진단 꼭 받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 네오디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1,36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 차트를 제가 딱 보니까요, 정말 매매하실 때 정신이 없으실 것도 같은데, 일단 1,4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중기 보유하세요. 어차피 이 종목은 지수하고 연동형이 아니에요. 지수하고 따라오는 종목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수가 올라갈 때도 내려갔거든요. 그럼 반대로 내려갈 때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크게 보세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 자체는 사실 조금 아쉬워요. 이 가격에서 매수하셨는데 추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하향 패턴이었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렇게 지수가 날아갈 때도 이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지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높게 잡긴 했지만 손절 10% 또는 중기 보유가 맞고요. 좀 아쉽다 그러면 평택촌놈 차트 이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락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좀 더 편하게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요. 바로 61선이 120선 이탈했어요. 하락 추세 맞죠?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하락 추세예요. 그런데 하락 추세 종목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매수하라 그랬죠? 5일선 21선 돌파할 때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죠? 5일선 21선 돌파할 때 바로 이 네오박스가 매수가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분은 실전에서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1,400원. 그러니까 좀 높게 잡았죠. 그래서 평택촌놈 차트 이론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이렇게 더 싸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차트 이론에 관련된 거를 올해 안에 책을 써내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하도 몰라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리고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언젠가 발표하는 책 내용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요. 절대로 그 전에 본 게 없을 거예요. 왜? 저는 누구한테 주식을 배운 적도 없고 강의를 들은 적도 없어요. 전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남의 거는 요만큼도 안 봐요. 어떤 증권사 브리핑, 어떤 리포트, 일체 보질 않아요. 왜? 자존심이 강해갖고 전 남의 거 안 봅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참고 안 하고 오로지 자기 것만 얘기하는구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리고 제가 먼저 얘기하고 나면 증권사에서 2달, 3달, 심지어는 6개월 뒤에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남자답고 정말로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증권사 브리핑대로 슬슬 긁어갖고 그거나 얘기해주고 뉴스 나온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얘기해주고 보조지표나 돌리고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봉춘 선생도 그렇고 정말로 저희는 있는 그대로 자기 분석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측해서 적중해야만이 이게 진짜로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투자는요. 추세 보면서 남들 따라가면 안 돼요. 매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약간 늦게 매수해도 더 가면 그만이잖아요. 매도가 문제예요, 항상. 2월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수가 260포인트가 10일 만에 빠졌습니다. 150포인트 빠졌을 때 그때 매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잔뜩 들고 있던 사람들이 260포인트가 아니라 150포인트만 빠져도 평가순이 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매도 못 합니다. 현실에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수가 고점입니다. 이게 금방 갈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힘들겠죠. 하지만 투자자를 대신해서 고민해주고 그걸 해결해준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저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각종 차트 이론도 똑같다는 거죠. 이 종목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어때요? 아래쪽에 조그만 네오박스 두 개가 훨씬 싸지 않습니까? 위에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참고하시고 매매하셔도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망하진 않으니까 항상 이 방송 보시고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네오디안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일단 매수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잡았을 때 차트 이론을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하셔서 좋은 매매, 좋은 타이밍 걷어가시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63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덱스터를 매수가 14,000원에 비중 20%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덱스터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1,0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월 30일 날 고점이 12,150원이었습니다. 14,000원이라고 하면은 꽤 오랜 시간 보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어떻게 좀 솔루션을 내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 많이 하긴 틀린 것 같아요. 네, 저는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상담에 딱 들어가면 제가 막 흥분해갖고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분은요, 원하는 중기 보유를 지속하세요. 어차피 안 던질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개인의 4대 실패 요소를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14,000원.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반토막이 날 때까지 홀딩했어요. 현재 가격이 여기에요. 이분 안 던집니다. 제가 볼 때 99% 안 던질 겁니다. 추격 매수 했죠. 마이너스 50%까지 홀딩했어요. 2년이 넘었어요. 억울해서 못 던지죠.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인들이 실패하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추격 매수했죠.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손절 안 했죠. 그 다음에 주식 비중 100%인 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랑 뭐 다른 종목도 갖고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핵심일 포인트가 뭐냐면 그거예요. 1년 내내 돈 벌겠다고 집착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모르겠어요. 이분이 다른 것까지 다 들고 있으면 100%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 집착하는 거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터무니없이 2년 동안 홀딩한다는 건 이거 문제거든요. 확실한 건 뭐냐? 추격 매수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손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이것도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차트 이론만 그대로 대응해도 돼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종목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상승 추세 전환됐다가 여기 다시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어졌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5일선이 21선 탈 때 여기도 나왔었죠? 여기선 결국 손절해야 되겠지만 또 여기서 또 나왔어요. 이때만 들어가서 단기 매매 했어도 위에서 잘못 매수한 거 짧게 손절했으면 만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건데 주식 투자에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죠. 어떤 종목을 잡았어요.
2년, 뭐 길게는 5년 만에 본전이 왔어요. 본전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까지 정신과 육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인간답게 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스스로 고생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 투자를 배우세요. 제가 사라지면은 제대로 가르쳐줄 주식 전문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저 혼자라고 꼭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줄 전문가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중에 제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송 잘 들으시고 꼭 정석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에 대해서는 워낙 좀 오래 매수를 하셨고요. 일단 손실폭도 좀 꽤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많은 조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을 받아볼 때는 좀 좋은 수익권에 계시는 시청자분도 있으시지만 좀 안타까운 문자도 많이 오기 때문에 대표님이 다음 매매에 대해서 현명하게 이어가시라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28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웹젤을 매수가 27,000원에 비중 4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웹젠 오늘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25,9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웹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단은 1월 초인가요? 42,900원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흘러내리네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제가 길게 답변의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단기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뭐 다음 주쯤에 가볍게 단기 매매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웹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보유자와 그리고 미보유자, 모두 지금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대응하시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대해서는 손절 마이너스 5% 잡으시고요. 수익을 10%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라는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41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명문제약을 매수가 9,060원에 비중 1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명문제약 같은 경우 오랜만에 좀 상담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8,5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 좀 오랜만에 상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9,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대표님. 네, 이분은 이렇게 대응해 주세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가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테마주 성격이 강합니다. 치매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트가 망가진다 해도 갑자기 그쪽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뉴스 나오면 올라가고요. 또 반대로 올라간다 싶어도 그 치매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하면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반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테마주 성격이 있으니까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해보세요. 그래서 싸게 좀 재매수 보셨다가 테마주로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명문제약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테마주로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테마주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테마주에 속하지 않은 종목과 속한 종목의 차이가 뭐냐? 속하지 않은 종목이야.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근데 테마주에 속한 종목들은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이전에 또 대표님이 테마주를 묶어서 함께 또 전달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테마주 관련된 성격이 좀 강하다는 점,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맞추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 시에는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또 마이너스 10% 손절 가격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813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형수님 코라홀딩스를 매수가 8,040원의 비중 5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5.54% 상승하면서 4,95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보면은 정말 오랜 시간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관련된 부품주이기도 한데 오늘은 5% 넘게 좀 탄력 받았네요. 네, 이분은 덱스터 질문하신 분하고 똑같아요. 그 마인드가 비슷하신 분 같은데,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왜? 마이너스 45%까지 홀딩 하신 분은 안 던진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교육 훈련이 필요해요. 이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해요.
만약에 또 그렇게 해서 수익 난들 허망하게 또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식투자 교육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매수하셨다가 마이너스 45%까지 계속 홀딩한 거예요. 지금도 뭐 거의 바닥권인데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여기서 저점이 갱신되면 제가 볼 때는 전업들은 단기 매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분은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지금 던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 보면은 묘하게도 제가 작년에 한 5번 정도 상담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격대가 저쪽이에요. 도대체 누가 추천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계속 홀딩해라고 쌓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벌써 한 5번째 하거든요. 근데 매수 가격이 대부분 다 그 13,000원대 후반, 14,000원대예요. 그럼 그때 추천하고 계속 홀딩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은 3년 오면 본전 온다.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해라. 이거 투자자를 위한 조언은 아니에요. 본인을 위한 조언이에요. 그래서 왜 그 말 하느냐? 나는 손절시킨 적 없습니다. 나는 계속 홀딩하라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손절했단 말을 안 쓰려고 그런 거예요.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손해봤어요. 근데 무조건 기다려서 본전 올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만약에 그 방법이 통할 것 같으면 주식회사 실패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많은 개인들이 왜 실패할까요?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본전이 오기도 하는데 어떤 종목은 죽을 때까지 안 오는 종목도 있어요. 심하게는 상장 폐지까지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지켜줘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정석투자고 그게 평택촌놈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시고 손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무조건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려라. 3년 정도 오면 한국 주식은 본전한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그냥 초보자예요. 방송상의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말을 못하는데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손절가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 손절하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송하고 각종 이런 활동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투자자를 위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벌써 한 5번째 지금 상담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라홀딩스가 현재 매수가가 8,000원대이시고요. 현재 거의 50% 이상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 오늘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번 주 안에 어떤 분이 추첨이 되셨을까요? 오늘의 당첨자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 발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은요, 끝자리 1148님이고요. 스펙코를 문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청자님은요, 끝자리 0656님이고요. 남광토건을 문의 주셨던 시청자분이십니다. 네, 오늘도 두 분께서 이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좀 잡아가셨는데요. 대표님,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평택촌놈 아카데미를 한 번도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그 가치를 모를 겁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평택촌놈에게 장중방송을 듣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평택촌놈 아카데미를 봤을 때 이걸 왜 부른지 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군대로 말하면 기초군사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장중에 제가 전달하는 내용은 실전이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경력이 긴데도 나이가 나름대로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음성방송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평택촌놈 아카데미 이거 받으신 분들은 꼭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그중에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 기초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는 만큼 이런 교육 콘텐츠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투자 교육도 함께 공유를 해주시는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의 트위터 팔로우 하신다면요, 이런 실시간 투자 전략과 공지사항도 바로바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트위터도 많은 팔로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